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 나이에 뭐 하나 새로 한다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주변을 보면 벌써 자리 잡은 사람들, 성공한 자식들,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둔 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 돌아보면 정신없이 살아오긴 했는데 딱히 이룬 게 없어 보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자꾸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입을 다뭅니다. 말을 아끼고 생각을 감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과거는 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삶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인생 후반전, 지금이 시작입니다. 밤이 되면 어둠보다 깊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남들은 다 이룬 것 같은데 나는 왜 늘 제자리인가? 남몰래 고개를 돌려 누군가의 삶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비슷한 나이에 집도 있고 자식도 성공했고 연금도 준비해 놨다는데 나는 아직도 일에 치이고 건강은 불안하고 통장은 얇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건강하잖아.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지. 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생각보다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거 했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그 사람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잠을 깨우고 고개를 떨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금이라는 시간을 밀어버립니다. 이젠 너무 늦었어라는 스스로의 판결로 삶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늦은 걸까요?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부처님께 드려보려 합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바르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 걸음을 떼는 게 두렵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부처님은 가만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다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아직 깨어있지 않다는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과거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눈을 뜨고 걸을 수 있다면 그대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작한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그 눈물조차 허락받은 것처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봄에만 싹트지 않는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조건이 맞으면 피어난다. 삶 또한 마찬가지다. 조건이 무르익으면 그때가 시작이다. 그 말에 제자는 묻습니다. 그럼 언제든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낸 순간 이미 그대는 가장 빠르게 가고 있는 중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마다 늦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무언가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걸 지금 시작해서 뭐해? 이미 남들보다 늦었잖아. 내 나이에? 그럴 때마다 제자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지금 마음을 낸 그 순간이 시작이다. 그러자 마음속에 작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시작하는 거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시간에 맞게 가면 돼. 비교는 늦었다는 생각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자꾸만 남의 집 아이와 남의 삶과 남의 성공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보지 말고 자신의 발밑을 살펴라. 길은 거기에 있다. 늦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법은 남을 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고했어. 지금까지 잘 견뎌왔어. 그러니 지금부터 조금은 내 마음을 따라가 볼게. 매일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늦었다는 생각이 점점 괜찮다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시간은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제자는 산책하듯 천천히 걷고 있는 부처님을 따라가다 속이 타는 듯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왜 이렇게 천천히 걷고 계십니까? 시간은 늘 부족하고 저는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이렇게 느릿느릿 가면 언제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삶을 잘 사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뭔가 이룬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으로 산 아래 흐르는 강을 가리켰습니다. 저 강은 급하게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바다에 도달하지. 제자는 그 말을 따라 자신의 삶의 속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리듯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늦을까 불안했고 조금이라도 앞서고 싶었고 쫓기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지쳐버렸고 아무것도 손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급함 대신 깨어있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더딘 걸음이라도 제 발로 내딛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다 보면 자신의 삶을 잃는다. 천천히 가도 된다. 다만 멈추지 말라. 그날 이후 제자는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내 속도로 걸었는가? 그 질문은 마치 등불처럼 자신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곁에서 오래 머무른 어느 날, 제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바람을 꺼내놓았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정말 작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꽃을 바라보셨습니다. 연꽃은 늦게 피어도 향이 깊다. 그대의 삶도 그렇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씨앗 하나 심어보라. 그날 이후 제자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감사의 말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길을 걷다가 지친 얼굴을 한 사람을 보면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루의 끝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용서했습니다. 오늘도 애썼어. 내일은 조금 더 잘해보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작은 마음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 작은 실천이 조금씩 제자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곁에 또 다른 이가 다가왔습니다. 나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의 그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가 언제 오는 건 아니라는 걸요. 기회는 때가 아니라 결심에서 피어난다는 걸요. 남보다 늦었다고 느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껏 겪어온 상처와 실망이 모두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 절대 자신을 너무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한탄하지 말고 작은 등불을 들라. 지금 마음속에 등불 하나 켜보세요. 지금 당신이 한 생각, 그 작은 의지가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쓰기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남은 인생을 위해 지금까지의 삶을 끌어안아 주세요. 후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주세요. 누구보다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말을 잊지 말고 되뇌어 보세요. 인생 후반전, 지금이 시작입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